직원이 그 당시에 회계 처리만 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직원의 실수를 자기가 덮어 쓴 것처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현금으로 들고 와서 현금 2억. 현금 2억. 이 당시에는 5만 원짜리가 발급되기 전이에요. 그럼 2억이면 당시 무게가 23.2kg. 이게 무슨 바벨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6, 7개의 쇼핑백을 현금으로 이렇게 들고 김민석 후보자를 만나서 그 앞에서 준 거예요. 이게 영화의 장면이나 CCTV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자체가 범죄 장면이에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돈이면 왜 손으로 나릅니까? 송금하면 될 일을? 자, 그런데 보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 문제가 되는 게 증인 채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회의하면서 인사 증인 채택을 놓고 30분 만에 파행됐습니까? 그런데 당연하게 보면 이 강모 씨 아까 말씀하셨던 후원회장을 오래 했던 돈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오갔고 그런 다음에 불법 정치 자금을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과거에 법적 처벌을 받을 때 그 당사자였던 강모 씨 그런 다음에 또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모 씨 이런 분들 다 증인 채택 요구했는데 다 거부당했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돈을 빌려준 11명 중에 한 사람만 받겠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민주당의 무슨 활동을 하시던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 검증이라는 게 검증이잖아요. 진실을 얘기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뭔가 감추려는 것을 밝혀내려고 증인을 부르는 건데 민주당에서 딱 한 명을 찍어서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거의 뭐 그 김민석 후보자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11분은 원칙적으로 불러봐야 원칙이에요. 왜냐하면은 국민 관계인지를 알아야죠. 네,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의심 가는 영역이거든요. 이분들이 11분의 면면을 봤을 때 직업이나 이런 상황이나 돈을 차용한 관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국무총리의 어떤 국정활동 되게 넓거든요. 예산도 배정하죠. 기업에 돈 지원하는 것도 국무총리가 다 관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도 다 관여할 수 있어요. 모든 민간 영역에 돈을 푸는 것들은 다 국무총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 없는데 과연 그 눈물겹게 고마운 사람들이 어떤 면면이고 무슨 관계인지는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면 이미 이상한 거래라고 지적된 사람이 총 6명입니다. 네. 11명 중에 6명이 이미 이상하다고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오랫동안 몇억 원을 무상으로 줬던 강신성 씨라는 분이 4천만 원을 빌려줬고요. 일단 이게 의심이 되잖아요. 의심이 되는 거리죠. 후원회장인데 4천만 원을 빌려줬으면 후원도 하면서 돈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실제 받을 생각으로 빌려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한 분은 이 강신선 씨 회사에 감사. 근무하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신선 씨가 뭔가 어레인지해서 1,000만 원 그냥 빌려준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금도 그 강신선 씨는 수백억대 자산가로 보이고 그렇죠. 여기 있는 직원은 그 밑에 있는 같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이고요. 뭐 민간회사 감사가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네. 월 150, 200밖에 더 받겠어요? 네. 이분이 1,000만 원을 조건 없이 주고 독촉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 사람 돈으로 빌려준 거 맞아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두 분 정도는 고액 후원자예요. 김민석 후보자의. 그러니까 400만 원, 500만 원씩. 네, 작년에 후원을 한 거예요. 네. 보십시오.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상적인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원자로 봐야 됩니까? 후원자로 봐야죠. 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또 언론 보도에 하나 보니까 이 강신성 씨가 후원회장 하기 전에 바로 직전 후원회장도 또 이 동거래에 있더라고요. 포함되어 있는 또 거예요. 동거래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1명 중에 6명이 쉽게 얘기하면 넓게 봤을 때 김민석 후보자의 뭐 친구거나 친척이나 해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줬다기보다는 정치적인 후원 그룹에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차용증을 받고. 차용증 형식도 다 똑같습니다.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독촉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왜 차용증을 이렇게 받아놨느냐. 강신성 씨가 그 과거에 2007년 8년도에 김민석 후보자한테 2억 5천만 원을 지원할 때도 그냥 계좌로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생활비 명목으로 줬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는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판결문에 나오는 게 처음에는 차용증을 못 내다가 두 번째 수사할 때
차용증 한 장을 가져왔어요. 근데 수사기관도 법원의 재판부도 안 믿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2억 5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차용증은 한 장밖에 없고 액수도 적고 이자도 지급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돈을 후원하거나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껌껌이 받아놓은 것이고 또 이자도 저는 지급됐을 거라고 봐요. 과거에 판결문에서 이자 지급 안 했다라고 유죄가 딱 나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이자도 지급하고 그런 형식적인 걸 떠나서 신용불량인 상태인 일반 국민이 단 하루에 말 한마디로 1억 4천만 원을 쫙 입금시킨다. 네, 쓸 수가 있겠느냐. 7년씩 무상으로 썼다면은 그 이해 충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김문수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한 겁니까? 저는 여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에 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요청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작년에도 뭐 예를 들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하면 지난 정부 대통령이 뭐 임명하는 요청하는 그 대법관 후보도 저희가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인사검증위원이면 사실은 인사검증을 제대로 보통 하는데 이 민주당에 현재 있는 인사검증위원들은 지금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이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가서 그런지 그냥 증인들 신청한 거 보면 의지가 없어 보여요. 뭐 정책 질의하겠다고 무슨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몇 명 신청하고 나머지는 다 전 정부 강요들을 전원 다 넣어놨어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전 정부 강요들을 다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증인 신청한 거랑 좀 협상용으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부 강요들을 좀 빼줄 테니 우리도 인사검증에 증인을 좀 빼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솔직히 이거 그쪽에서 부르는 거 다 우리도 다 동의해 줄 테니까 우리가 부르는 증인들도 다 동의해 달라고 역제안을 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건 또 못 받겠대요. 어허.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생각이 있겠느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다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그 김민석 후보가 공교롭게도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을 실형을 받습니다. 네. 2002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SK에서 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가 당시 실형을 받고 또 2007년인가요? 8년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강모 씨에게 또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또 실형을 받죠. 2번이나 이렇게 실형을 받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SK 후원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SK 불법 정치 자금 사건은 정치 검찰의 짓이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장난을 친 거다라고 하면서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판결문을 1심, 2심, 3고심까지 제가 판결문을 다 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명백하게 이 영수증 처리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이 불법 영수증이라는 것을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는 부분, 그래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는 부분을 본인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받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영수증 처리가 뭐 회계 처리를 잠깐 잘못한 무슨 직원의 실수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사건의 성격이 뇌물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요. 김민석 후보자가 억울하다고 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SK 먼저 요청한 게 아니다. 중앙당에서 요청해서. 네. 그러니까 중앙당이면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 되겠죠. 그때 당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새천년 민주당. 아, 새천년 민주당인가요? 새정치국민의 당명은 계속 바뀌니까요. 네. 그 당시 김민석 후보자가 속했던 정당에서 기업들한테 시장 선거 좀 지원하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2002년도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수준이 우리 정치 자금의 수준이 이런 불법의 수준이나 이런 도덕관념들이 훨씬 낮았으니까 그래서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판결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좀 억울한 거죠. 내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당에서 요청해서 나한테 들고 와서 받았을 뿐인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당이 요청을 했든 누가 요청을 했든 불법 자금을 가져오면 정상적으로는 거절했어야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원이 그 당시에 회계 처리만 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마치 회계 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직원의 실수를 자기가 덮어쓴 것처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현금으로 들고 와서 현금 2억 원. 현금 2억 원. 근데 이 당시에는 5만 원짜리가 발급되기 전이에요. 그쵸, 10,000원짜리였어 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사과 상자에 뇌물 줘서 4억. 네. 사과 상자가 하나에 2억이 담긴다고 하잖아요. 네, 가득 채웠을 네, 때 네. 쇼핑백으로 따지면 쇼핑백에 하나에 3천만 원 좀 넘게 들어간대요. 제가 넣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요새 챗 GPT 이런 데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도 현장 검증을 한 적이 많은데 10,000원짜리로 3천만 원 좀 넘는 돈이 쇼핑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억이면 6, 7개의 쇼핑백을 현금으로 이렇게 들고 그 김미수 후보자를 만나서 그 앞에서 준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군요. 네. 이게 영화의 장면이나 CCTV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자체가 범죄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회계 처리를 해서 실수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기업에서 다니는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게도 나와 있습니다. 2억 원은 당시 무게가 23.2kg이에요. 23.2kg. 네. 이게 무슨 바벨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걸 들고 와서 낑낑대고 와가지고 저희 SK에서 왔습니다. 저 중앙당에서 요청해서 왔는데 선거 때 요긴하게 쓰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판결문에 나온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SK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 좀 어색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저희가 좀 할까요? 뭐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바로 답변한 거예요. 저희 기업의 후원 한도가 끝났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영수증 후원금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입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 당시에 그러고도 받았으면은 국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진솔하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만약에 진짜 깨끗하게 하려고 했으면 거절했어야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돈이면 왜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낑낑대면서 쇼핑백 6개 23kg에 달하는 현금을 손으로 나릅니까? 송금하면 될 일을? 송금하고 나서 송금증 하나 갖다 주고 영수증 처리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현금으로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돈이라는 거를 정확히 반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미 20몇 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국민 앞에 뻔뻔한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걸 어떻게 영수증 처리 안 한 저 실수인데요. 직원이 마치 실수한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본인 앞에서 현금을 내려놨는데요.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영수증 발급 사안이 아니고 저도 2002년도 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가 투명하기만 하면 저는 국민들이 양해하시면 국무총리로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일이니까요. 네. 근데 2002년도 일을 반성하지 않고 이게 그냥 현금 따발 받아놓고 영수증 처리 잘못됐는데요 정도의 법의식이라면 현재 2025년도에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20kg가 23.2kg의 무게가 되는 돈이었군요. 네. 5만 원권이 없을 때 10,000원권이었으니까 저는 그때 그 돈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죠. 23.2kg의 돈을 현금을 그렇잖아요. 네. 들어보신 분 다 안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네. 현장 검증할 때나 현장 검증할 때 옆에서 쑥 봤던 것 같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 안에 그게 들었을 것이다. 현장 검증할 때 한번 본 것 같아요. 당시 2억 원이면은요. 제가 국민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때 돈 2억 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 우리가 감을 잘 못 잡겠잖아요. 2002년도니까. 그 당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이 190만 원대예요. 188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걸 또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거 아닌데 그냥 또 우리 보좌진하고 계산기 두들겨 봤어요. 그때 그렇죠.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의 월급을 2002년도면 9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맞아요. 2002년도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아파트 전세가 2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2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당시에는. 예, 엄청 큰 돈이었죠. 그리고 2007년과 2008년도는 3명의 후원자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또 걸렸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한 번 걸렸는데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2002년도에 해가지고 걸렸으면은 좀 조심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또 2007년, 8년대 돼서 또 하니까 너무 세게 까나요? 아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갑자기 제가 좀- 결론을 항상 내거든요. 총리까지 될지 몰랐다니까요. 네, 생각 안 한. 총리까지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좀 무리했어. 왜냐하면 2002년도에 2억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추징금도 내야 되는데 2007년도 8년도에도 계속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하려면 선거 기탁금이라든지 이 추징금도 좀 어느 정도 갚아놔야지 출마가 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징금도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고 이런 과정에서 또 불법 정치 자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2007년 8년도에 받은 7억 2천만 원을 그때 돈으로 환산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민 법감정을 떠나서 이게 도덕관념 이런 걸로 봤을 때 과거에 2번이나 강남 아파트 값에 준하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 몇십억 원대의 돈의 가치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받았던 사람에게 우리가 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인데 이 와중에 최근 5년치의 돈이 또 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는 게 가장 저의 핵심 주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5년치만 정확히 해명을 해주면 과거에 처벌 받았잖아요. 저 동의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죗값을 치렀고 그 죗값에 따라서 상당 기간 출마도 못했고 또 출마도 못한 상태에서 그 돈을 근근히 갚느라고 생활이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적어도 기회를 부여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지금 믿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누가 신용불량이 있으면서 아들 유학 다 보내고 교회 헌금 다 하고 그다음에 지인들한테 1억 4천 다 빌리고 그래서 7년 동안 안 갚고 거기다가 900만 원 수입에 2,150만 원씩 쓰면서 매달. 네,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한 명도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달입니다. 매달 900만 원 세후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10만 원 벌고 계세요. 910만 원이죠. 실수령 910만 원을 벌고 계시면서 최소 2,140만 원을 쓰고 계시는 김모 씨. 자, 차액 최소 1,200만 원 어디서 융통해서 쓰시는지 밝혀주세요. 그러면 총리 되십니다. 네. 아니 뭐 다 시간- 소명 안 하더라도 네. 일단 본인이 얘기한 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네. 일단은 부의금하고 강연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몇 년도에 얼마 정도는 밝혀야죠.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죠. 자, 그래서 차라리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조금 누락했다. 그걸로 좀 처벌을 받으시거나. 네. 아니 이거 솔직하게 털어놔야죠. 네, 솔직하게 그리고 그래서 털어놓고. 국민들이 만약에 네. 조금 위법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준이면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거짓을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 그 이혼하신 전 아내가 아들의 국제고와 코넬대 학비를 전부 다 댔다고 하는데 요것도 그냥 소명하시면 되잖아요. 그 송금 기록, 송금한 내용 요거 내시면 되잖아요. 굳이 증인을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송금한 내용 그거 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가족을 건드리느냐 가족 건드리는 게 아니고 송금한 그런 게 내용만 아니에요.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회계에 구멍이 나 있고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돈관계가 설명할 수 없는 돈관계만 아니면 그냥 니네 아들 유학 비용 누가 됐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 들여다보는 거는 저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돈이 워낙 많이 비다 보니까 딱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신용불량 상태에서 어떻게 코넬대 유학 보냈어? 그러니까 스스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일반 국민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답변한 것이 전 배우자가 다 냈다는 것이고 저도 변호사 하면서 이혼 소송도 담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양육비 개념의 학비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내는 경우는 있어요. 음. 근데 일방 당사자가 전액을 냈다는 거는 솔직히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에 웬만하면 사실 그분의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은행에 그냥 신청을 했는데 그 아드님이 됐든 그 전 배우자가 됐든 서로 주고받은 송금 내역은 두 분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동의를 해줘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외국 유학 보낼 때 그 돈을 우리가 현금으로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금을 했을 거고 뭔가 확비를 됐으면 송금 내역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 송금 내역만 제출해 달라는 요구고요. 저는 그거는 합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뭉뚱거려 가지고 자기 수입원은 안 밝히면서 뭐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거는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가족 안 건드립니다. 저도 가족이 있는데 그거 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존중하고 저는 증인으로 부를 생각도 없고 노부부 사건도 관심 없습니다. 노관심이에요. 질문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자꾸 화제를 돌리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디서 돈이 나서 아들 유학도 보내게 됐고 이게 내가 세비보다 좀 많은 돈을 썼는데 이건 이렇게 된 거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십시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4일, 25일 이제 일단은 예정돼 있는 건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사청문회 이틀로 돼 있죠. 3일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틀인데요. 네, 이틀이 되겠죠. 네. 네. 하여튼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